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앞에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과의 투쟁,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엄희준 그리고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면서 농성한 지 오늘이 11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파란속TV, 건강지인TV, 상호이TV, 향숙TV, 슈퍼미디어TV, 불꽃시사TV, 산잼TV, 홈블리TV, 사자오TV, 저리미디어TV, 초민TV, 김대현TV, 나두젠TV, 채널 혼종질서를 비롯한 많은 유튜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국가라는 것은 여러 마디로 국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조세 징수 권력을 가지고 있고 통화 발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법률적 측면에 보면 폭력의 독점체를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총기 소지도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폭력은 국가가 독점해서 사적 폭력을 금지합니다. 내 친구가, 내 동생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강도나 살인자에 의해서 생명이 침해되는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현장에서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 이상 한번 자기 가족이 살해된 이후에 하루 지난 뒤에 그 살해자를 쫓아가서 내가 보복을 하게 되면 나도 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적 폭력 금지의 원칙입니다. 사적 보복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적 보복을 못하는 대신 국가가 대신해서 당신의 억울한 점을 풀어줄 테니까, 폭력은 국가가 독점해서 국가가 관리하지 개인이 사적으로 보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죠. 이 검찰이 통제를 하나 왜 이렇게 마이크까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억울한 점이 있을 때는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해서 나 대신 국가가 이 억울한 점을 풀어주세요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폭력을 독점한 국가 권력이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 5천만 국민의 그런 억울한 사정을 균형 있게 그 검찰력을 배분해서 풀어줘야 될 텐데, 자기가 필요한 쪽만, 이 정권이 필요한 쪽에만 검찰력을 과도하게 배치하고, 이렇게 아도 우리 이 다단계 사기에 피해받은 이 3만 5만의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데는 제대로 검찰력이 배분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우리가 불공평하게 느낄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수많은 저에 대한 명예훼손, 여기도 얼마 전에도 여기서 막 그 보수 유튜버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행위를 저한테 했는데 지금 고발장 접수했습니다만 어떻게 수사하는지 보겠습니다. 안 한다 이거죠. 우리 쪽이 이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이나 자기 편이 아닌 세력이 고소고발하면 캐비넷에 처박아 놓고, 저쪽에서 고발하면 빛의 속도로 압수수색하고 한동훈이가 뭐 한마디 하면 바로 MBC 기사든 뭐든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공권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조직폭력인 것입니다. 사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아니, 개별적인 사적 보복, 사적인 폭력을 다 금지시켜놓은 폭력의 독점체인 국가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 폭력을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폭력이라는 게 이제 공적인 통제를 받은 폭력일 때 이걸 우리가 공권력이라 그러는 거죠. 공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사적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그냥 깡패들의 조직 폭력과 다를 바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에 검사가 사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깡패라고 자기가 이야기했죠.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적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 또 재판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재판에 갔다 온 변호사, 조상원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검사가 10명이 나왔다. 10명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된 수사 기록이 20만 쪽인데, 변호사가 이거를 변론하려면 이 수사 서류를 다 복사해서 봐야 되는데 복사비만 1,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20만 쪽을 언제 판사가 읽어보겠습니까? 변호사가 언제 읽어보겠어요? 근데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 재판하지 않고 이 재판부에 병합 심리한다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또 항의
성명을 발표한 걸 뉴스로 보았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여러분, 아니 여기 우리 한동훈 이 검찰 여러분, 아니 그렇게 재판 지연이 그렇게 걱정되면 간단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재판을 공소장을 제기해야지. 뭔 거짓말을 하느라고 20만 쪽이나 서류를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20만 쪽이나 만들어야 범죄가 규명될 정도로의 복잡한 사건을 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라는 건 딱 증거가 있으면 명확하게 몇 마디 말로도 드러난 거 아닙니까? 2, 3개월 아니면 재판이 끝날 정도의 명백한 사안이 아닌데 억지로 파헤치려고 사람을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서 진술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수사 기록이 20만 쪽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 한심한 양반들아, 이 복사비가 아까워 죽겠습니다 정말. 한심한 양반들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 검사의 10명이나 공판장에 나와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판장에 10명이 앉아있는 그 시간에 여기 현장이나 좀 쫓아가서 이 사기범이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진행이 돼 있고, 왜 송영길은 아직도 소환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제가 속해 있는 평화 먹고 사는 연구소 이사장님을 소환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바빠 죽겠는 사람 불러다가 오늘 지금 밤새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참 지금 열심히 산다 이놈의 새끼들 정말. 아이고 참. 제 아들도 로스쿨 다니고 있는데 제 아들한테 똑똑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 이런 게 절대 되면 안 된다. 법조인들 앞으로 반면 교사로. 오늘은 어제 사실 여러분 그 방송에서 고상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의 사무국장님의 그 피 맺힌 폭로를 들으셨죠? 신원식 장관이 문제가 있고 북자자 북장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죠? 우리 생태 같은 아들을 자기 실수로 죽여놓고 그거를 불발탄을 자기가 과실로 사고로 죽은 걸로 위장을 하면 그 부모님들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저도 아들이 이제 군대 제대해서 그만이지만 군대에 아들을 하나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참 이런 사람한테 우리 60만 대군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을 맡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언 고상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의 사무국장의 폭로에 이어서 이를 쭉 설명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박견목 장관인데 육군사관학교 41기고 기무사에서 핵심적 2부장으로 장군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 김관진 장관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직보를 했다는 이유로 찍혀가지고 해임됐던 사람입니다.